응? 이렇게 할까? 요래. 됐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머리를 제대로 안 감았더니 그러네. 오늘은 한번 어디냐, 전주 이마트 앞 근처에 있는 어떤 카페인데 뭐 들어왔냐고요? 여기서 장소 볼 겸 왔고, 지금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왔습니다. 카페라서 아줌마들이 많으셔서 시끄럽네요. 그거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면 돼요. 오늘의 강의 좀 약간 옛날 두상학을 좀 약간 두상학에서 더 디테일하게 좀 관상적인 관점으로 해서 오늘 한 예시를 풀까요? 그러니까 관상 중에 보면 피에로 상이 있어요. 피에로요? 네. 저기 서커스단에 있는 그 피에로. 제가 한번 실물을 보여줘야 정확히 전달이 되겠죠. 여기 있죠. 태블릿 피처를 보는데, 서양 서커스단에 보면 피에로 분장을 많이 하면 이렇게 하죠. 자, 피에로 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피에로가 분장이 어떻게 해요? 좀 약간 과분하게 입이 쫙 찢어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입살스럽게 웃고 있는 형상이죠. 피에로면 이제 먼저 뭔가 이렇게 어리숙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존재로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이 피에로 관상이 서양에는 관상이란 게 이게 별로 이게 발달이 안 됐잖아요. 동양에서는 이 피에로 관상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흉상으로 봐요. 관상적으로 보면. 자, 관상도 이거 미신이 아니라 이건 어때요? 합리적인 과학이에요. 이 관상학이라는 게 이 지구에 있는 학문이 아니라 천신계에 있는 학문이에요, 원래. 관상이 미신이 아니라 저걸 해요. 근데 서양에서는 피에로 하면 아유 저 어리석고 멍청하네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동양에서는 이 피에로 상을 갖다 굉장히 흉한 상으로 봐요. 완전히 틀리죠? 그러면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가요? 단순한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라 이게 역사까지 밟고 들어가면 이 피에로 상들이 얘네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옛날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많이 번졌어요. 자, 그 유명한 흑사병 거의 3명 중에 2명이 죽었다고 하죠. 유럽에 3명 중에 2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다. 인구가 그냥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흑사병으로. 자, 흑사병을 퍼뜨린 게 누구냐? 피에로 얘네들이 퍼뜨렸어요. 왜 동양에서는 피에로 상을 흉상으로 보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유럽에서 어떻게 해요? 흑사병을 퍼뜨린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자, 다 붙어봐. 자, 이렇게 하면 동양에서는 왜 피에로 상이 흉상인지를 이제 알겠죠? 자, 서양에서는 재밌는 그냥 개그맨 같이 이렇게 보는데 이게 틀려요. 왜 서양은 그에 대한 학문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동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왕실이나 황실 같은 데나 아니면 이게 유서 깊은 가문에는 이런 비기들이 다 내려와요. 그러면 꼭 인연을 맺을 때 꼭 피해하는 사람 형상 중에 어떻게 대표적인 게 피에로 상이에요. 이 피에로 상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뒤돌아봐서 그냥 어떻게 도망가라고 할 정도로 이게 비기야 돼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도 예전에 징기스칸도 해봤고, 황제도 해봤고, 천황도 해봤고, 어떻게 해요? 비밀지역도 이끌어봤어요. 그러면 다 이런 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의 왕실에도 조선 고려 예전 통일신라 때부터 해가지고도 이제 비기가 있어요. 왕실 비기가 있어요. 인재를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절대로 들여서 안 되는 그 상이 있어요. 그런 왕실의 그 관상을 보는 내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관들이 보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부터 보통 옛날에 고려나 신라 때는 지방으로부터 인재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관들이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나라에 크게 해가 될 관상이라고 딱 그걸 진짜 그냥 아예 처음 보자마자 어떻게 그냥 낙인을 찍어버려요, 진짜.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면 왕실에 있는 관상 보는 내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대 중국 황실에도 다 있어요. 그걸 갖다 잘 보는 내관들이 있어요. 그것만 공부를 해요. 관상만.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새로운 젊은 인재가 들어왔을 때 관상이 굉장히 흉한 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정 대신이나 황제나 왕한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렇게 밀서를 올려요. 이 사람은 나중에 나라에 큰 해가 될 얼굴이 상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예 그냥 쉽게 말하면 주홍고시를 그냥 낙인을 찍어버려요. 개인 낙인을 딱 찍어버려요, 그냥. 예전엔 그랬어요, 진짜. 근데 이걸 갖다가 안 알리고 비밀리에 다 이거를 갖다가 비밀리에 다 보고 그걸 다 해요. 그럼 황제나 예전 중국 황제나 우리나라 고려 조선 왕들이 그걸 보고 그거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하나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큰 인사 조치를 크게 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조선이란 나라와 옛날 고려 때도 그리고 중국의 옛날에 당나라 때나 당나라 때나 명나라나 이런 송나라 때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왕실과 중원의 황실 간에는 이런 정보가 교류가 돼요. 내관끼리 교류가 돼. 자, 이런 거를 모를 거야. 그러면 인재를 뽑을 때 절대로 뽑지 말아야 할 관상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피에르상이에요. 이거는 비기로 내려와요. 비기로. 이게 누설이 절대 되면 누설이 되면 나중에 이거를 갖다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관상을 갖다 고쳐내. 그걸 갖다 숨겨내 애들이. 근데 그걸 못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비기로 내려와요. 자, 오늘은 제가 관상 중에서 피에로 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서양에서 피에로 상이 재미있는 개그맨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관상이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이런 애들 많이 만나봐. 이번 시대도 이런 어딜 가든지 이런 애들이 하나씩 달라붙어 나한테. 왜? 이런 애들이 뭘 잘하냐면 이런 영웅이나 상대방 신싸움을 일어나면 상대방 영웅들을 갖다가 어떻게 약점을 찾고 딱 끌어내리는 역할을 잘해요. 그거를 잘해. 그래 예전에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 초등학교 때 이런 애가 하나 있었고 중학교 동창회 이런 애가 하나 꼭 달라붙었고 고등학교 도 이런 애가 하나 꼭 달라붙었어요. 그러다 대학교 때는 달라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딱 이게 보니까 얘네들은 상대일수는 안 되는 애란 거를 제가 초중고등학교 똑같은 애들을 보고 제가 판단하고 그런 애들이 나한테 오면 제가 아예 그냥 멀리 그냥 애를 갖다 밀어내요. 얘네 상근 예비역 때도 이런 애가 하나 달라붙었어요. 고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한테 이게 막 노골적으로 달라붙더라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얘는 위험하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그러면 중국 황실이나 조선 왕실에 조선 왕실에서 삐에소상 흉상 중에 최고 흉상 중에 흉상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흉상의 그 관상이. 그러면 그 흉상의 관상이 어떻게 해요? 이게 조정으로 들어오잖아요. 젊은 사람이 조정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애초당치부터 어떻게 관상 보는 내관이 어떻게 해요? 예전에 관상이라는 드라마가 있던데, 그것도 같대요. 관상 그 당시에 보면 수양대군 넘어갈 때 수양대군을 보고 늑대의 상이라는, 맞아요, 늑대의 상. 수양대군이 누구예요? 예전에 말했지만 제배장군이야. 제배장군이 상이 늑대상이에요. 그 양반 말이 맞아. 관상에 나오는 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관상에 나오는 수양대 보고 저거는 늑대의 상이라고 이제 저걸 해요. 늑대상이라고. 늑대상 맞아요. 수양대. 이번 시대에는 지금 제 조카로 태어났어요. 늑대상 맞아. 지금도 늑대상이야. 하는 행동도 늑대상이에요. 늑대상도 흉상으로 봐요. 이게 신화로 들어갈 때 늑대상도 흉상으로 봐요.
왜 늑대상이 이게 뭐냐 하극상 기질이 있어요. 늑대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리를 지어. 늑대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사냥을 하죠. 늑대상들이 어떻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어떻게 주인의 뒷덜미를 딱 넣어. 이게 늑대상이에요. 이게 사람의 신화 중에 보면 이게 저기 옛날 조선 시대 때고 저기 명나라 관상 보는 양반도 있어. 그러면 이거를 잘 봐야 돼. 상은 비슷해. 근데 이게 완전히 틀려. 그게 뭐냐? 견상과 늑대상. 견상은 개견자. 이게 견상은 충실해. 그러니까 개견자, 개가 사람을 잘 따르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굉장히 충신의 상이에요. 견상이. 개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게 관상이 있어. 짐승에는. 그럼 이게 충신, 대부분 견상들은 충신이야. 자기 주인의 뒷덜미나 목덜미 안 보여. 근데 여기서 어떻게요? 견상하고 늑대상이 어떻게 비슷해요. 이거를 구분 못하면 어떡해요? 사람 잘못 보다도 어떡해요? 내 뒷덜미뿐 아니라 얘가 나중에 내 목덜미를 뒤에서 탁 물어버려. 이게 늑대상의 특징이에요. 수양대군이 대표적이에요. 이번 시대에 제 조카예요. 그 기질이 있어 지금도. 내가 보니까 늑대상들도 개상도 비슷한데 개상하고 늑대상이 많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근데 완전 틀려요. 늑대상들이 그게 바로 그게 성향이 튀어나오면 괜찮은데 개상처럼 숨기고 있어. 쉽게 말하면 늑대인데 개의 탈을 쓰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그걸 숨기고 있다가 자기 본색을 드러날 때 어떻게? 그때는 이미 늦었어. 한국상들이 굉장히 세요, 늑대상이. 얘네들 무리를 지고 다녀요. 예전에 보면 수양대군이 늑대상이죠. 수양대군 관상에 보면 수양대군이 자기 친구들하고 무리들을 데리고 어떻게요? 그 당시에 그 호랑이 상인인 그 누구지? 모시기 장군 있잖아. 모시기 장군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모가지를 베버리죠. 자, 그때 수양대군이 그 모시기 장군 앞에만 서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쓰지를 못했다고요. 왜? 이게 어떻게 하면 자기 천적인 줄 알아요. 늑대상은 호랑이 상을 보면 어떻게 해요? 움찔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1대1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냐? 늑대상은 무리를 지어서 호랑이를 사냥을 해요. 그러니까 늑대가 몇십 마리가 무리를 지면 호랑이 한 마리 갖다 어떻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늑대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개상도 그래요. 개들도 이 늑대 근성이 비슷해서 여럿이 뭉쳐다니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개상하고 늑대상하고 비슷해요. 자, 이거를 구분 잘못했다가 나중에 인재 잘못 받았다가 어떻게 해요? 나라에 큰 해를 끼치는 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황실이나 왕실에서 이 관상을 보는 내관들이 있어요. 요거를 잘 봐요. 이게 관상들이 늑대상하고 개상을 갖다 많이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낭패를 봐. 황실이나 조정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애들이 이런 말을 건데 역적질을 해요. 근데 견상 애들은 어지간한 역적질 안 해요. 하긴 하는데 대의 명분이 확실히 잡혔을 때 얘네는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해. 근데 늑대상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이익에 부합하면 어떻게 거침없이 해버려요. 자, 이게 조선 왕실하고 이게 중국 황실에서 보면 애시당초 뽑아서 안 되는 관상들이 있어요. 그게 비기에 다 내려와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걸 다 얘기를 하면 한두 끝도 없겠죠. 자,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피에로상. 일명 그냥 피에로상이라고 해요. 이게 이 동양에서는 이걸 갖다가 흉상 중에서 최상급 흉상으로 봐요. 동양 왕실이나 이나 저기 중국 황실에서는 흉상 중에서도 최고 상급 흉상으로 봐요. 피에로 관상. 자, 가끔 가다면 이 피에로 관상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피에로 관상의 특징이 뭐냐? 웃는 얼굴이에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좀 약간 익살스럽고 약간 저기 과하다 싶을지도 웃어. 그러면 이렇게 되죠. 스마일 모양으로 되죠. 그러면 사람을 요거 한번 끊고 할까요? 아이고.